8일 새벽 경북 안동과 영양 일대에 내린 많은 비로 마을이 물에 잠겨 주민들이 고립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안동에서는 관측 이래 최대 하루 강수량 기록을 갱신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경북 도내에서 100수십여 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주택이나 도로 등이 물에 잠기는가 하면 토사와 낙석으로 인한 도로장애도 이어졌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1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경북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해병대 모 여단장 등 6명을 송치하고 사단장 등 3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주말 예천의 한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인돼 방역당국이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경북 안동과 영양에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면서 올해 첫 기상청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안동에는 8일 관측 이래 가장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마을이 물에 잠겨 주민들이 고립되는 등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하천물이 불어 세차게 흘러갑니다. 밭이 침수되고 마을 진입로도 막혔습니다. 7일 밤부터 쏟아진 폭우로 안동시 임동면 대곡리와 위리 일대 마을이 물에 잠겼습니다. 대피 면기 내려졌는데 우리가 해관까지는 올라와야 되는데 물이 차가지고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로 이제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노인들인데 전화도 하고 피해라 이래가지고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8일 새벽 3시쯤 두 마을 주민 19명이 고립돼 11명은 자력으로 대피했고 8명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몸이 물에 잠긴 70대 여성이 이웃에 의해 간신히 빠져나오기도 했습니다. 갔는데 물이 이만큼 차더라고. 그래갖고 손을 잡고 내가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왔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 이 길에 물이 많이 내려오니까 이만큼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죽더라도 조금이라도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갖고 차 위에다가 다 올라가라 그랬지. 대피한 피해 마을 주민들은 이웃 마을회관에 임시로 몸을 피했습니다.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었지만 마을로 향하는 도로 곳곳이 부서지고 전신주가 쓰러지는 등 기반시설 피해가 큽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로 위로 큰 바위가 떨어져 있는데요. 경북 북부 지역에는 하천이 범람하고 토사가 밀려오는 등 곳곳으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밤새 내린 비로 안동 임동면 외에도 남우면과 와룡면에서 각각 2명, 용상동에서 1명, 영양군 이반면에서 1명이 고립됐지만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안동은 8일 오후 1시 기준 172.6mm의 강수량을 기록하며 관측 이래 최대 하루 강수량을 넘어섰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강한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9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대구 경북에 시간당 20에서 3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10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다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계속되면서 지난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북 북부 지역에는 긴장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경북 도내에서 140여 건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7일 오전 9시부터 8일 오후 1시까지 13건의 인명구조 활동을 펼쳐 30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비로 경북에서는 주택 등 침수 51건, 토사나 낙석 19건, 도로장애 33건 등 144건의 피해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안전조치에 나섰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집중호우와 관련해 과도하고 철저하게 대응해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라며 재해 예방을 위한 신속한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이 지사는 8일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경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긴급 상황 점검 상태를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한편 경북도는 비상단계 발령과 함께 마을 순찰대를 적극 가동하고 산사태 예측 정보에 따라 산사태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129세대
197명을 사전 대피시켰습니다. 또 앞으로도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을 강화하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한 홍보 활동도 지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1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경북경찰은 8일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당시 해병대 A사단 B여단장 등 6명을 송치하고 A사단장과 현장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그간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검토 대상이 된 작전 통제권이 없었음에도 여러 수색 관련 지시를 하거나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A사단장의 행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주말 예천의 한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인돼 방역당국이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6일 오후 예천의 양돈 농가에서 어미 돼지가 폐사해 농장주가 의심 신고를 했는데 돼지 16마리를 검사한 결과 6마리가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8일까지 발생 농가에서 사육하던 돼지 1,100여 마리를 살처분하고 인근 양돈 농가들에 대해 임상 정밀 검사를 벌여 추가 발생을 차단 중입니다. 이번 예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전국에서 6번째, 경북에서는 4번째 발생이며 지난 2일 안동에서 발생한 후 닷새 만에 추가 발생했습니다. 얼마 전 청도에서 화랑 밥상을 재현한 시식회가 열렸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화랑 정신을 품은 화랑밥상 판매가 시작되면서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화랑 풍류마을 인근 식당 화랑밥상이 등장했습니다. 취나물과 고들빼기, 더덕무침이 시선을 사로잡고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수육이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청도의 특산물 감말랭이는 감칠맛을 더합니다. 너무 맛있고 좋습니다. 이게 또 간도 잘 맞고 반찬도 여러 가지로 맛을 어울리지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 토속적인 음식 중에서도 현대식으로 좀 가미가 되어 있는 것 같고 너무 맛있습니다. 이 청도 특산품인 간말랭이를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고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김치 특히나 옛날 어르신들 담아주신 그 맛으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었습니다. 지난 4월 청도 신화랑 풍류마을에서 화랑밥상 재현 시식회가 열렸습니다. 삼국유사의 화랑 이야기를 토대로 전통 음식 전문가 단체의 고증을 받아 화랑밥상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청도 신화랑 풍류마을 인근 식당에서 화랑밥상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취나물은 제가 만들고 무치고 모든 걸 하고 더덕 같은 거는 고추장에 제가 무치고 꼬들빼기 같은 거는 제가 양념을 해가지고서는 모든 거를 이제 고추장하고 김치 양념을 해가지고 제가 전부 다가 무치고 있어요. 수육도 제가 삶고. 화랑밥상 재현은 청도의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향토 음식 개발 사업의 하나입니다. 화랑밥상을 기획하고 선보인 청도 우리정신문화재단은 화랑밥상을 즐기는 관광객과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도 화랑밥상 드디어 시판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 이 음식은 우리 청도 지역의 화랑과 관련된 스토리 음식으로서 우리 현대 입맛에 맞게 레시피를 구성했습니다. 청도 우리정신문화재단은 새마을 운동의 발상지인 청도의 근검절약 정신을 담은 새마을 밥상 시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민 이상원 기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대구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치맥축제가 지난주에 열렸는데요. 치맥축제가 기후위기를 촉진하고 소비만 조장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안된 엠맥축제도 열렸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본격화된 더불어민주당 대구 경북 위원장 선거 상황 살펴보고요. 대구에서도 경기도 화성 아리셀 참사 추모 분향소가 운영됐다는 뉴스 짚어봅니다.
네, 지난주 일요일에 치맥축제가 폐막했습니다. 올해는 친환경 축제로 운영한다고 대구시가 설명했었는데 어땠나요? 네,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치맥축제가 대구 두류공원 일대에서 개최됐습니다. 대구시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두류공원 일대를 트로피컬 치맥클럽, 치맥 선셋가든, 웰컴 치맥로드 등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또 기후위기 시대에 맞춰 축제 때마다 논란이 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회용 용기 사용도 도입했습니다. 대구시는 환경부가 주관하는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을 신청해 선정됐고, 이를 통해 축제 기간 동안 다회용 컵 7만 5천 개를 비롯해 3종의 다회용기 8만 5천 개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대구시는 다회용기 사용으로 축제 기간 중 일회용 플라스틱 컵 폐기물 1.5톤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네, 시대 변화에 발맞춰서 축제도 변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치맥축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또 다른 축제가 열렸다고요. 네, 치맥축제가 개막한 지난 3일 지역 동물권 단체와 환경단체 등이 참여한 대구 엠맥 페스티벌 주최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육류 소비 위주의 축제 대신 친환경, 채식 등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축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5일 대구 치맥 페스티벌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고, 6, 7일에는 치맥 축제 현장에서 육식에 반대하는 캠페인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토론회를 통해서 1년에 한 번 진행하는 축제를 위해 플라스틱 컵 2만 개를 더 생산하는 게 친환경이 맞냐고 힐난했고, 축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도로교통수단에서 배출되는 양과 비슷하다며 기후위기를 촉진하는 축제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반면에 대구 경북 위원장 선거는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고요. 네, 이재명 전 대표의 당권 연임이 기정사실화되면서 당권 경쟁에선 열기를 느낄 수 없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당 위원장 선거는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지난달 허소 대구 중랑구 지역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진 데 이어 서재현 전 대구시당 청년위원장도 기자회견을 통해 출마를 알렸습니다. 박형용 달성군 지역위원장도 오는 9일 기자회견을 예고해 적어도 3파전으로 선거가 치러질 전망입니다. 경북에선 김위한 전 경북도당 위원장 직무대행이 3일 출마 선언을 했고, 이정훈 전 전국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 경북지역 사무처장도 4일 출마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이용수 영천 청도 지역위원장도 출마 뜻을 밝히기도 해서 이곳 역시 적어도 3파전이 예상됩니다. 네, 지난달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분향소가 대구에서도 열렸죠. 네, 지난달 24일 23명이 숨진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이어지면서 대구에서도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추모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1일 대구 동성로 CGV 한일극장 앞에선 민주노총 대구본부, 대경 이주연대회의, 대구 4.16 연대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의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중 이주노동자 비율은 3.2%에 불과하지만 산재 사망자 중 이주노동자 비중은 11.2%라며 위험한 현장이라도 마음대로 이직할 수 없는 현행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 합의안 도출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습니다. 홍 시장은 8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있어 합의안 도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북도와의 협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대구 경북 합의안에 대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고, 통합의 직간접 비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산하기관 이전과 리모델링 비용 등까지도 정확히 추계해 정부에 요청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